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주식해서 여행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넷째 주 초반에 이 외국인이 매수세랑 매도세를 반복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도 이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종목들을 추천받았으면 좋을지 오늘 저희 주식해서 여행가자에서 많은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식을 해서 또 수익을 내서 이번 주도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이번 주 여행지는 어디가 될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해서 여행 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지 기대되는 분이신데요. SK증권 김민수 부장님 모시고 추천 종목과 추천 여행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잘이란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야죠. 예, 그리고 잘 지내고 시장을 이길 수 있게 해야죠. 시장을 잘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분명히 뭐 또 다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 그렇죠. 주에도 그런 길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저번 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갔는지 간단하게 리뷰 좀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맨 처음에 주식해서 여행가자 코너를 맡고 그때 첫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나가 있는데 안 빠집니다. 시장하고 거의 반대로 가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실적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IS 동서인데요. 네. 예,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한 39,000원대, 4만원대 밑에서 거의 횡보했었습니다. 근데 횡보를 두려워하지 말자. 예, 횡보 때는 거의 진입해서 그 주가가 횡보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 매도가 팽팽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는 그 뒤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히려 한 45,000원대, 6,000원대를 넘나드는 모습까지 왔습니다. 거의 한 10% 이상 수익이 15%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수익이 나서 일단 여행지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서 일단 종목을 보면서 저도 뿌듯했고요. 예, 저도 샀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 잘 냈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골프존이었는데요. 골프존은 말씀드리고 이틀 뒤에 바로 호재가 나왔죠. 기업 분할과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일단 1차로 말씀드렸던 목표가 28,000원대 부근이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25,000원대 부근에서 매수하셨다가 목표가 듣고 28,000원대 딱 잘 파셨던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챙기셔서 또 여행 가셔야죠. 그래서 일단 추가로 변화들은 일단 시장을 계속 이기는 종목들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또 소주가 생각나는 계절 그런 쪽에서 무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학이 그때 말씀드리고 주가가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거의 매수가 부분까지 바로 올라왔죠. 근데 그랬던 힘은 일단 주가가 단기 고점을 시도했다가 약간 좀 무거운 모습들 보였다가 다시 횡보 이후에 주가의 반전을 좀 시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직전 고점부터 한 38,000원대까지 어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일단 이제 날씨가 추워집니다. 오늘 녹화 날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렇죠. 쌀쌀해질 텐데요. 예, 그러면 생각나는 게 퇴근길에 네. 그러면 종목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잘 가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방송 보시고 이제 사셨던 분들은 이제 많은 어떤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얻었으니까 우리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네, 그럼 오늘 여행지가 어디가 될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도 역시 제가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 제가 어디를 선정했었죠, 부장님? 되게 이상하네요. 선정하시고 저한테 넘기시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전주를 다시 오셨네요. 아마 오늘 여행지는 전주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전주를 골라주신 의도나 가고 싶으신 어떤 배경의 백그라운드가 뭘까요?
이제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뭐 이렇게 큰 어떤 네. 상승세를 보이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는 가기가 조금 어렵고, 예. 자, 이제 국내를 가보자. 국내도 네. 좋다 해서 알아봤죠. 근데 일단은 강원도를 저번 주에 저희가 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여행사 홈페이지 등을 막 참고를 했는데, 네. 이 전주 쪽에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한옥마을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남도의 한정식을 즐기기에도 좋잖아요. 이제 그렇죠.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기도 하고, 네. 이 또 말이 살찌는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살찝니다. 네, 더불어 사람도 살이 찌는데 그렇죠. 네. 참 먹을거리가 풍성한 이 계절에 이 남도 한정식 즐기러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서 네. 전주를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주 하게 되면은 예, 전라도 그러니까 남도 쪽에서 그래도 네. 알아주는 맛집이 많은 곳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다른 것보다 이제 먹을 얘기도 쫙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주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셨지만은 이 한옥마을이 제일 먼저 많이 생각나고 거기도 이제 숙박 시설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행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서 거점지를 마련해서 한 1박 2일 이렇게 쭉 돌아와 보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바로 그 경기전이란 뭐 어떤 그 큰 대문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옥 그래요? 마을 입구를 알리는 간판이죠. 네, 근데 그게 좀 역사가 좀 깊은 건물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라고 봉인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런 네. 쪽에서 아마 시점으로 해서 한옥마을도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예,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시면서 숙박도 네. 한번 하시고 예. 네,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 또 이제 그 덕진공원이라고 또 있죠. 네,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연꽃이 만발한 예, 그런 공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야간에는 음악 분수까지 쇼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예쁘겠어요. 운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또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님께서도 남자친구 생기시면은 한번 네. 전주 가자. 예, 꼭 덕진공원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또 유명한 게 전주 전동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저거 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보통 이제 그 1박 2일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가장 또 많이 소개됐던 또 그런 건축물이고요. 1914년도에 건축돼서 준공돼서 서양식 근대 건축의 또 하나의 표본이 되는 어떤 그런 흐름에 이어서 아마 많이들 저기 가서 보시고 그리고 느끼시는 어떤 또 과거 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네. 그 흐름을 많이 느끼시는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떠오르는 게 자연생태박물관이라고 또 전주에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죠. 예, 승암산에 그 앞쪽에 보게 되면 또 가족들과 함께 한번 네. 돌아볼 수 있는 또 생태박물관이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전주 가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뭘 드시고 싶으세요? 일단 비빔밥이죠, 뭐. 전주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가면은 또 여러 집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네. 잘 고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도 전주만 가면 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맛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주 비빔밥 많이 또 꼽고 있고 또 특히 서울 사람들이 전주하게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콩나물 해장국이죠. 그래서 전주식 콩나물 해장국 이런 쪽으로 또 가게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시원하게 아침에는 네. 또 해장을 하는 이 네. 생각이 나다 보니까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한정식 같은 경우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보통 한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키면은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받게 되면은 앉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지? 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똑똑하고 문을 드르륵 열고 네. 한 두 분의 장정이서 이렇게 물 들고 오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건가 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뭘 먼저 먹을까? 네. 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휘어졌던데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휘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남도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저도 전주를 사실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전주에 이 그 한옥마을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 한옥마을 주변에 그런 한정식 집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당시에는 그쪽에서 이렇게 밥을 먹지는 않았어요. 빨리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하, 이게 아쉽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네. 이제 그 한정식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주식을 사셔야겠네요. 그래서 네, 여행을 오늘 가셔야 됩니다. 추천해주시는 종목 보고 네, 예.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수익 내서 네. 네, 전주로 여행을 가보도록 해야겠네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전주에 보다 보니까 유명한 또 스타일이 하나가 있는데 가맥이라고 혹시 전주에서 효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과맥이요? 가맥입니다. 가맥.
아, 그게 뭔가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요. 이거 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자로 잘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가게 맥주의 줄임말이랍니다. 네, 아, 가게 맥주요? 네. 그래서 가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처음 들어보시죠? 네, 중년의 남성분들은 또 그런 쪽에 또 밝다 보니까 네.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회식을 하거나, 이제 거나하게 식사를 하고, 그냥 입가심으로 딱 한 잔 더 하면서 네. 이제 잠깐 들리는 슈퍼마켓이라고 그러죠, 보통. 슈퍼마켓에 어떤 평상이나 그런 데 들어서 뭐 맥주 한두 병 이렇게 하고 입가심으로 또 얘기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효시를 만든 게 전주의 가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또 슈퍼마켓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 그 안에 거기다가 이제 약간 맥주와 그리고 어떤 그 노가리 그리고 어떤 마른 안주 이런 것들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어떤 그 세트화돼서 이렇게 상품을 만든 게 효시가 전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가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정치 있는 분위기, 예, 또 사장님과 가게 사장님과 이렇게 또 오가는 정담과 네. 예, 그런 분위기 꼭 가보고 싶은 데가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전주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때 네. 그 가맥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년 남성분들의 이 입장을 바로 이해하시니까. 네. 제가 중년이 되면 어떨까? 중년이 되면 이미 다 가봐야겠다. 되지 라고 않으셨나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네. 쪽으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좀 본 거고요. 진행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 추천지는 전주인데요. 전주 하면 한옥마을도 있고 이 자연 박물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야외에서 즐기실 거리도 많은데 먹을 거리도 참 풍성한 곳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번 주 추천 종목 뭐가 있을지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넷째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오늘 추천 종목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게 되나요? 네. 어떤 개라고 하니까 참 예, 어떤 건가요? 어떤 종목이죠. 네, 종목인데 일단 요즘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오늘 녹화날 당일날 LG화학이 지난 어제였죠. 그 전날에 실적을 발표하고 보니까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LG화학이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화학업종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대표 주자인데 30%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하한가 들어갈 정도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참 실적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한 30% 정도 안 좋아진 상황 쪽에서 이게 정상, 그 주가가 하한가 좀 들어갈 정도의 대형주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정상인지 이게 비정상인지 전혀 헷갈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 시점이고 그래서 실적 관련된 뉴스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주가가 좀 휘청휘청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고르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해서 여행 가자 때 말씀드린 종목들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이 괜찮음을 이어가기 위한 저의 부담감도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장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첫 번째가 SKCNC입니다. 일단 SKCNC 하게 되면은 또 종목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앵커님한테 퀴즈를 내죠. 네. 뭐 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뭐 IT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 같던데. 아, 그렇죠. 예, 그래도 항상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SKCNC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그 SK그룹 쪽에서 그래도 어떤 그 IT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도 했고 어떤 주가의 재조명을 강하게 받으면서 네. 특히 이제 뭐 자사주를 보유하셨던 분이 크게 수익이 나셨다라는 정도로 어떤 주가를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그룹 쪽에서 1990년도 초반에 91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IT 서비스 업체로 탄생을 해서 거기서 이제 SK그룹 쪽에서 관련된 다양한 어떤 IT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그때 SK 또 네트워크스, SK 또 그룹 쪽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무슨 SK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SK CNC도 마찬가지고 약간 사업 영역이 하나 쪽만 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다양하게 모든 좀 문어발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좀 큰데 최근에 또 SK CNC는 또 SK 엔카라고 하는 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쪽에 중고차라든가 이런 쪽에 케어를 하는 그런 쪽이죠. 예, 그런 쪽을 합병을 해서 좀 더 덩치가 커진 부분들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특히 이제 SK그룹 쪽에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특히 그 SK나 SK홀딩스나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떤 그 대주주, 그러니까 회장님의 제가 죄송합니다.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SK그룹의 회장님께서 지분을 한쪽으로 집중시켜 놓고 거기서 다양한 나머지 SK이노베이션부터 이런 다양한 회사들을 추가로 지배를 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카테고리의 가장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CNC가 SK그룹의 어떤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많이 꼽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하나 이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효성 ITX, 이런 식으로 어떤 차기 구도죠.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었을 때, 그에 따라서 어떤 지분 변화가 있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언급 나오는 종목들의 하나다라는 또 하나의 측면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주가가 어떤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현재 수익 나는 것 비해서 어떤 주가의 수준도 어느 정도 좀 덩치를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작년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나왔다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데 가장 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중심으로는 매출 중심으로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SK그룹 쪽에서의 어떤 IT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계열사 간의 그런 쪽으로 몰아주기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 쪽에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 과정 쪽에서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약간 작년 4, 4분기에 적자를 한번 보면서 위축이 됐다가 이 부분을 바로 올해 그대로 또 뛰어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올해 4,650억 정도 순이익을 보여줄 걸로 생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기별 순이익 흐름을 봤을 때 1,000억대 흐름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받아서 내년에는 5,000억대 부분까지 계속 실적 부분이 작년에 조금 더 위축받았다가 계속 또 회복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명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어떤 차기 구도와 관련된 어떤 지분 관계, 그쪽에서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게 되면 주가에 대한 반응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식을 분석할 때 또 이 정도의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또 드물 겁니다. 지금 현재 유보율이 지난 분기 기준으로 3만 프로, 몇천 프로도 아니고 3만 프로라고 한다면 상당히 보유 유보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가도 여전히 좀 많이 올라온 측면도 있겠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잠시 또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어떤 그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 주가가 시장이 많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탄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웬만해서 잘 안 빠집니다. 빠지는 흐름들이 보였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주가가 좀 단단하다라는 관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18만 원대 주가가 이끌어졌던 모습들이 한 단계 올라가서 22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왔고, 또 거기서 횡보 보이다가 26만 원대 들어왔고, 그러면 또 횡보가 마치고 나면은 실적 흐름들과 함께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또 한번 다음 단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약간 26만 원대를 보여주다가 약간 횡보 뒤에 거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어제 종목을 고르고 오늘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더 추가 반등할 기회가 좀 더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횡보가 끝난 뒤에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약간 좀 불안한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수가 막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를 살짝 넘는 약한 26만 5천 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도 부분까지도 큰 변화 없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시도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탄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다음 목표가 약한 28만 5천 원대 부분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26만 5천 정도면 그래도 일단 짧은 수익권 관점 쪽으로는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이번에 기간 조정권에서 보여줬던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23만 1천 원대를 손절가로 잡으면서 추가적인 대응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SK CNC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CNC, SK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2014년 순이익이 4,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5천억까지 예상이 되면서 이 이익이 굉장히 호재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 26만 5천 원 짚어주셨고요. 자, 시장의 흐름을 타고 더 상승한다면 28만 5천 원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3만 1천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함께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종목 잠시 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넷째 주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두 번째 종목 추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종목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추세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시장에서 좀 안정권만 들어온다 라게 되면 언제든지 한번 다음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이 S&T 모티브란 회사입니다. 일단 모티브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나의 모티브는 무엇인가 뭐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무슨 뭐 약간 감성 쪽도 생각나고 막 어떤 네. 약간 인간의 그런 부분을 좀 건드리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회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SK 이노베이션 그렇다고 해외에서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냐라고 제가 영어로 물어봤더니 별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정유회사다. 그랬더니 다 오마이갓 하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들인데 자동차 부품 쪽과 그리고 방위산업 쪽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회사와 또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이제 한국 GM입니다. 한국 GM 쪽에 가장 최대 부품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GM이 잘 돼야 옛날에 그 대우자동차 쪽이었었죠. 네, 그쪽 라인이었었는데 이게 잘 돼야 이쪽 회사도 잘 된다 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내수 소비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한국 기지를 통해서 GM이 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량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용 셰시 그리고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한데요. 예, 에어백, 예, 그리고 모터, 내비게이션 이런 쪽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어떤 그 개인용 복합화기 쪽이라고 하는데 예, 복합적인 쪽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총부터 이런 쪽을 다 하는 이런 쪽의 방위산업 쪽의 분야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올해 좀 약간 부실한 흐름을 보였던 자회사를 하나 매각을 했고요. 그쪽이 이제 S&T 모터스입니다. 그쪽을 매각했고 조금 더 양호한 회사 S&TC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량 자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실 회사를 정리하고 또 좀 양호한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 내용들이나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실적과 주가 흐름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S&T 모티브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480억 정도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매출액 자체가 똑같습니다. 한 2011년도에 9천억대 쪽을 좀 유지를 하다가 올해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1조를 넘어가는 그래서 최초 2014년도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량 자회사의 편입 효과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한 2-3년 정도의 영업이익이 300억대 흐름 쪽에서 올해 한 650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2배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 어떤 수익성은 조금씩 늦는다고 하더라도 한 2년 동안 고생을 했었죠. 그러다 올해 정상화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효과가 그대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500억대 이상 순이익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꾸준한 부품 쪽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거기다가 방위산업 쪽이다. 특히 방위산업 부분 쪽은 어떤 매출이 크게 변동이 되지가 않죠. 꾸준하게 정부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대비해서 안정성인 측면들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 80%대 그리고 유보율 600%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주당 순자산이 37,000원대 부분까지 나오는 상황들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 흐름들 38,000원이다. 그렇게 되면 적정한 어떤 자산 대비 비율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 좀 아쉬운 게 배당이 그래도 매년 실적이 좋아지면서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00원을 줬었는데 올해 아마 지금 배당 흐름들이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600원 이상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욕심도 조금 좀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올해 지금 조금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올해가 2014년도 시작을 해서 약 한 28,000원대 있던 주가가 한 단계 올라와서 지금 38,000원대, 약한 다른 대형주들이나 중대형주들은 다 주가가 하락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꾸준하게 좀 올라오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자회사의 편입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직전 고점대 2011년도 때 나왔던 고점대 부분에서 좀 정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실적이 좀 우상향 쪽으로 가세되는 안정적인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 실적 따라서 이 부분을 또 넘어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한 38,000원대 부분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매물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들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느립니다. 어떤 꾸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편이다 보니까 느린 상황이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저점권점 특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7,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부분에서는 한번 좀 길게 가볼까? 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패턴에서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다음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약 1차 목표가 4만원대 정도까지를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4만원대 부분까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현을 하시고 다음 또 흔들리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6,000원대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36,000원대 부분은 일단 지난번 박스권의 조정을 마쳤을 때 거기에 하단부 정도에 되는 가격대들이 36,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위험 관리는 필요하겠는데 그 상황보다는 그래도 위쪽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래서 실적과 함께 주가의 매출에 안정성을 그대로 받아가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음 변화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S&T 노티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는요, 최근에 자회사를 편입했습니다. 이 자회사 편입 효과를 톡톡하게 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적도 따라주고 있으면서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주입니다. 자, 현재 2014년 기준 5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부채 비율 80%로 이제 투자하시기 괜찮은 회사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10월 21일 기준으로 한 주당 38,100원을 보이고 있는 주인데요. 1차 목표가 4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10월 넷째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아주 알짜배기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부장님 네. 오늘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전주도 갔다 와보고 네. 또 이제 종목도 훑어봤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예, 참으로 뿌듯했는데 일단 네.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더 좋은 종목들. 그래서 안 좋아도 실적이 커버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간 흔들려도 충분히 견디고 그 다음 단계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쪽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실
어떤 상황들, 특히 요즘 같은 때 보면은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어떤 테마주, 급등주라고 해서 어떤 또 뭐 에볼라 테마나 뭐 이런 쪽으로 또 급등하는 종목들 막 움직이는데 그런 때 소중한 투자 자금 덕 들어가셨다가 네. 크게 다치시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적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춰 가시면서 시장을 이겨내시는 그런 전략 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번 네. 주도 화이팅이고 다음 주도 화이팅이고 항상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저희 주식회사 여행가자 보시면서 여러 가지 팁들 좀 얻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이 1900 코스피 지수가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좀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가시면 또 많은 이 투자 어떤 여러 가지들을 얻어가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회사 여행가자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쾌한 여행지 또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